안녕하세요. GV80 구입한 지 2주 됐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차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엠블럼과 그릴인데요. 이 그릴을 보시면은 일체형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릴이 크게 되면은 차가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이렇게 LED 두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단조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요. 지금 이제 휠도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이제 기본 휠이 들어가 있는데 12인치 이런 식으로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이 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서 이 19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휠 욕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우디 차량에는 BBR 들어가 있잖아요. 그땐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체가 다 타는 차이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휠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는 이 C필러 라인,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패밀리카로 쓰이면서도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게 저는 이 쿠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타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테일램프를 보시면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단조롭게 LED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단조로운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이렇게 조잡스러운 디자인보다는 이런 단조로운 디자인이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GV80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디자인. 근데 이게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는 건가요? 트렁크 버튼이 안 버튼은 보이는데요? 보통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신기하게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릴부터가 이미 크기가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착시 효과 때문인지 차가 훨씬 더 웅장해 보이죠. 부분도 실제로 보면은 GV80이 커 보여요. 이게 한번 재원을 봐야겠는데, 근데 이제 쿠페 형식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위에는 더 낮아 보이는데 그것도 티날 정도는 아니에요. 제 눈에는 GV80이 훨씬 더 이뻐 보이고 크기만 봤을 때 커 보입니다. 이 뒤에 휀더 쪽을 보시면 GV80이 좀 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커 보이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시트인데, 이 시트가 지금 기본 가죽이긴 한데 굉장히 색깔도 베이지 색깔로 되게 깔끔하고 전혀 싼티나 보이지가 않아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다는데 그건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무선 충전기는 저 컵홀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밀어서 여기 보시면은 NFC라고 써여 있고,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고속으로도 되고 있어요.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 기네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커서 보기에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괜찮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이 오른쪽 우측에 내비게이션 가는 길들이 표시가 돼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A few moments later. 지금 둘러보니까 제가 미처 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떼게 되면 이 기어 시프트는 불편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는데, 오히려 이 도구 셔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어 시프트가 지금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도 원래 기어봉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공간이 더 좁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도구 셔틀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더 고급져 보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꼭 필요한 기능이죠. 바로 통풍 시트. 이 선풍기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통풍 시트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파란 불빛으로 나오면서 단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 진짜 땀 많이 차시는 분 무조건 필수예요. 이번에는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앉았을 때, 아까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뒤로 많이 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많이 남아요. 저는 75, 저보다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문제없이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넓네요. 여기 보시면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스위치들이 다 있어요. 앞으로 뺄 수도 있고요, 물론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눕힐 수도 있다는 게, 전 이런 건 진짜 완전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못 봤어요, SUV에 한해서. 그래서 되게 이 GV80이 굉장히 돋보이게 된 게 뒷시트. 전 여기에 매력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누워서 갈 수가 있어요. 리무진 같아요. 놀랍게도 의자의 선풍기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은 파란 불빛으로 진짜 뒷자리에서 고급 세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 SUV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를 넣게 되면 선바이저도 같이 딸려 나와요. 그냥 윈도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되고, 다시 한 번만 살짝 누르면은 올라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햇빛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선루프는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선루프 버튼이 있는데, 스위치를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열리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네요. 파노라마 선루프이고 선루프가 열리는 구간은 딱 요 앞에까지만 열리고요. 뒤에는 그냥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뒤에서 이 앞에 시트를 조정할 수 있나요? 젠틀맨 스위치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랑 앞뒤 틸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뒷자리에서나 아니면 운전석에서 이렇게 손쉽게 조수석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3열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3열을 안 넣었거든요. 3열을 안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3열을 일단 성인 남자 여자는 절대 못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베이비 시트를 넣게 되면은 정말 앉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3열은 제 기준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뺐어요. 그리고 3열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조작할 필요도 없고 트렁크도 더 넓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여기를 열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민둥민둥한 그냥 에어 쿠션인데 20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포테인먼트 저 앞자리처럼 이렇게 조그 셔틀도 생기고요.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G80에는 파퓰러 패키지만 넣어도 여기에 있잖아요. 네, 이제 G80이 아무래도 GV80보다 더 늦게 나와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차를 계약하고 차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딜러분께서 2022년식으로 받을 수는 있다. 대신에 6개월이 더 걸린다. 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되는 걸로 달라 해서 21년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렁크 사이즈, 제가 정말 좋아했던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요. 보시면 이 골프백, 비록 이건 지금 하프 사이즈이긴 한데 무난하게 가로로 넣어도 들어갑니다. 그냥 캐리백을 넣어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가 넓어서 4개 들어가나요? 이쪽에 뭐 한 3개 놓고 위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이랑 차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차가 또 한 가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의자가 접혀요. 이렇게 의자가 접히면 이렇게 하면 골프백 몇 개 들어가나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쑤셔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요. 뒷좌석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앞자리가 눕혀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 키가 175 정도라고 했는데 성인 남성 평균 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평균은 더 높겠지만 이렇게 해서 누우면 다리를 쭉 뻗어도 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울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캠핑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뭐 오토 캠핑장이나 이런 다 뭐 에어컨이 갖춰져 있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자유롭지만, 이제 저처럼 제 다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 노지 캠핑도 좋아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정박해서 있는 그런 차박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시동이 걸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죠. 이 가솔린의 특징인데, 에어컨도 저기서 이제 좀 강하게 틀면은 이쪽까지 되게 세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제가 잡았는데 되게 편하게 잘 잤어요. 저도 이제 촬영자가 키가 180인데 이렇게 누우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에 딱 이렇게 해서 하면 밑에 다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2명은 충분히 잘 수 있고요. 원래 캠핑 가서 콘도도 아니고 여럿이서 자기는 어렵고 이 4명이 잘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이쪽 버튼을 누르고 빼고 나서 이걸 눕히게 되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 앞자리를 뒤로 좀 더 빼고 눕힐 수가 있어요. 성인 남성이 이렇게 편하게 누워도 앞자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시트도 되게 푹신푹신해서 진짜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딱 이렇게 하면 공간이 거의 대자로 잘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성인 남성 4명이서도 무난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이의 GV80입니다. 이번 달에 캠핑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노지 캠핑을 많이 가기 때문에 시동을 켜고 있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유류도 얼마나 달았는지 시동 켜고 한 12시간 에어컨 돌렸을 때 유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깜빡이를 켜면 이 계기판에 우측 화면에 이렇게 카메라가 연동이 되어서 외부 우측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되게 불편하다고 소문 나 있잖아요, 이트론. 아우디 이트론은 사이드 미러 자체가 카메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이제 카메라가 연동되어서 이쪽에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시승을 할 때 반드시 주차까지 해보고 결정을 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 그럼 진짜 후회한다고. 근데 GV80은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서 계기판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국산차의 옵션에 걸맞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연동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잘 반영이 되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여기에 있는 메인 화면을 보질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어요. BMW도 정보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GV80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지금 이 국산 내비게이션과는 달리 허접스럽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차에 시동 걸고 나서 스탑앤고를 끄던데 그거는 왜 끄시는 거죠? 스탑앤고가 우선은 차량 시동 걸 때 키링키링 하는 그 스타트 모터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주고 있고요. 이 스탑앤고는 사실 나온 이유가 연비,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연비에 대해서 거의 뭐 미비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의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냥 애꿎은 스타트 모터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배터리랑 한번 시동을 걸 때 배터리 소모량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특히나 시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터리 소모량을 이 발전기로 그만큼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스탑앤고의 기능을 끄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공회전 때는 연비가 그렇게 안 좋기는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내에서도 사실 공회전으로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름으로 돈 진짜 조금 아껴가지고 스타트 모터 보통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싸게는 뭐 한 2-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한 게 시동을 껐다 키면 스탑앤고가 다시 작동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누르시면서 버튼 두 개를 누르시던데 하나가 스탑앤고, 하나가 오토홀드. 이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를 한번 꼭 밟았다가 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도 앞에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거 맞죠?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네요. 이런 서라운드 뷰 화면이 나오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오토홀드랑 맨날 시동 킬 때마다 안 쓰는 스탑앤고는 끄고 맨날 쓰는 오토홀드는 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초기화되는 거예요? 무조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해요. 저희도 이 코딩을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메모리 기능을 모듈화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저장하게 만들어놨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코딩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 모듈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까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되게 저렴한 비용에 그런 기능을 해놔서 조만간 하러 갈 예정입니다. 메모리 기능도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셋업을 누르고 여기에 보면은 시트라고 있어요. 시트를 누르고 스마트 자세 제어를 누른 다음에 정차를 해서 신체 정보를 입력하는 게 나와요. 신체 정보 입력하기를 누르면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고, 이거 예를 들어서 제 여자친구에 맞춰볼게요. 제 여자친구 키가 163에서 167, 앉은 키는 커요. 체중은 한 80에서 9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 분석을 딱 하게 되면요, 자세 분석 중입니다가 나오고 여기 오면 추천 자세 이동하면 핸들부터 시작해서 시트가 움직여요. 저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네, 저한테는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약간 요추시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해서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막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무거운데 2500cc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힘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SUV는 보통 디젤 차량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차가 무겁고 초반에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량은 디젤보다는 처음에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전혀 그런 출력에 대해서 부족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이 타는 차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니까 RPM이 2000rpm을 잘 안 넘기더라고요. 이런 시내 주행할 때나 이런 일반적인 주행할 때는 전혀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디젤을 안 타시는 이유가 있나요? 디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BMW 이제 디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한때 그 더운 날에 진짜 밤을 새가면서 계속 그 EGR이라는 그 부품을 교환해줘야 됐던 그 리콜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디젤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다시는 디젤은 타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BMW 그 불나는 사건이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기 트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 트럭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전기차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전기 트럭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원래 테슬라 전기차도 계약을 했었고요. 아마 한 5년 정도 후부터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에는 G80 리뷰를 했었는데 G80은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옵션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한번 충전했을 때 뭐 얼마나 가냐 못 가냐 그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휘발유도 어디 여행 갈 때 아니면 한번 채워놓고 그 다음날 또 채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전기차도 400km, 500km 가면 제 생각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단거리를 뜬다? 휴게소에서 밥 한번 먹으면 요즘에 한 40분이면 80km까지 차요. 저도 전기차 성애자라서 저의 이제 앞으로 탈 차는 이제 전기차로 이제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전기차가 완벽한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도 지금 대부분의 의견에 다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계기판에 차량이 있고 양쪽에 지금 회색으로 선이 두 줄 있는데 60km 이상부터는 저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차선을 알아서 핸들을 잡아줘요. 깜빡이를 켜면 진동이나 경고가 안 오고 깜빡이를 안 켜고 움직이려고 하면 핸들이 개입을 합니다. ACC라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걸 켜게 되면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속도만 정해놓으면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이죠. 그러면 레인 어시스트를 켜놓고 ACC를 켜놓으면 반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안 되긴 하는데 뭐 사실상 핸들에서 손을 뗄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손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가 차선을 잃고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경고음도 같이 울립니다. 그때 핸들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고속도로 운전, 장거리 운전을 갈 때는 이 기능이 있으면 운전의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죠. 이제 SUV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X6를 많이 타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X6 물론 차가 되게 묵직하고 되게 단단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좀 단단한 서스펜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좀 살짝 물렁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약간 물렁물렁해서 제 타입은 아니지만 이것만큼 되게 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4륜이고 또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게 노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나 아니면 지면이 불편한 곳은 차량이 전자제어를 함으로써 이 차량의 자세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런 때에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이런 노면이 좀 약간 울퉁불퉁한 데에서의 그 승차감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어를 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옵션은 일단 외주 차량 비교했을 땐 말할 것도 없고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죠. 편의 기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안전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운전 질감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편하다, 물렁물렁하고 고급 세단을 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패밀리가 타기에는 적합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목적이라면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고 나오는데 주차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백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저희 지금 현재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주차를 누르고 핸들에서 손 떼고요. 그 다음에 주차 뷰 버튼, 요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핸들이 마구마구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주차를 해줍니다. 주차 완료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비80 리뷰 마치겠습니다. 안녕.